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자, CJ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. 네, 뭐,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강력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하한가 친 종목이 오늘 많은데, 얘는 이렇게 밑에 꼬리를 달고 한 반 넘게 올라왔죠. 그 거래량도 폭증을 했고,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요 8개 종목이 하한가를 쳤거든요. 8개죠. 성강, 삼천리, 서울가스, 세방, 대성홀딩스, 하림지주, 다월투자증권, 다우데이터까지 다 하한가인데 제가 수급을 살펴봤는데 다 본 건 아닌데 대부분 좀 좋지가 않아요. CJ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하한가에서도 크게 올라왔고 하한가까지 치지도 않았죠. 거의 하한가였는데 그 소시테 제너럴이라고 이제 프랑스 증권사죠. 그 매도 상위가 여기서 나왔는데 공통점이죠. 이게 SG증권이 상위 매도 창구다. 그래서 지금 그 기사에 나온 거는 특정 사모펀드의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 거다. 그러니까 그 종목의 공통점이 대부분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니까 유통 물량이 당연히 적겠죠. 그래서 일종의 이 세력질을 한 거죠. 그것도 CFD 계좌로 해갖고,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극도로 썼다고 봐야겠죠. 근데 롤 오버에 실패해서 뭐 그렇게 된 거고요. 그러니까 어떤 약간 해프닝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 전문직 고객 대상이다. 그러니까 의사 고객만 모아서 사모펀드를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또 반복돼서 일어난 거죠. 파생 상품으로 유명한 사람이 설계했는데 이게 빌황이 했던 거랑은 좀 비슷하죠.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극도의 레버리지, CFD가 극도의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거죠. 파생 상품이고. 그래서 결국 사고가 터진 거고요. 그 CFD는 뭐냐면 저도 뭐 이거 하라고 이제 계속 뜨는데 Contract for Difference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익을 결제하는 TRS에 해당한다. 그러니까 40%의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물 거래랑 비슷한 거죠.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10배까지 레버리지 쓰기 때문에 그 마진 콜도 선물 거래랑 다르죠. 금방 좀만 떨어져도 마진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. 그 못 채워 넣으면 이렇게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.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TRS는 뭐냐 또 그 계약 당사자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상호 교환하는 약정이다. 그 증권사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매수자에게 이전한다. 운용사 뭐 이렇게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대가로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 신종 파생 거래 기법이다. 뭐 한마디로 하면 안 되죠. 특히 이제 뭐 CFD도 그렇고 일단 파생 쪽으로 가게 되면 선물 거래도 그렇고 그냥 뭐 매수 바이앤홀드 이런 거 했다간 큰일 납니다. 그 펀더멘탈이 좋아도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다시 올라와도 그 폭락했을 때 마진콜에 대해서 채워놓지 못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뭐 대성홀딩스가 최대 지분율이 높았고 서울가스도 높았고 70%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죠. 그 다른 종목도 40% 수준이다. 이거는 사실 많이 높은 건 아니죠. 세방은 좀 높네요. 그 CJ 같은 경우에
50% 가까이 되니까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얘는 이제 지금 이벤트가 있잖아요. IPO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리브영 IPO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따 6시, 7시 돼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까 이제 한 30분 전까지 봤을 때 10만 주 외국계가 들어왔다. 그래서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고요. SC증권이 이제 매수 상위에 있죠.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이상 무다. 다른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. 다른 기업은 이제 뭐 이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이제 고평가된 종목이 많아서요. 제가 딱 봤을 때 그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모펀드에서 어떤 좀 유통 물량 작은 걸로 자기가 이제 세력이 돼서 장난을 친 거죠. 그러니까 세력이 돼서 막 이렇게 주가를 주물렀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도 선수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돈을 좀 쉽게 벌고 싶죠, 누구나. 빨리 벌고 싶고 그 빨리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런 트리거를 찾으면 되니까.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번 성공했다가 11번째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비움은 이렇게 실적이 좋죠. 게다가 그럼 작년이 최고냐? 근데 올해도 그 작년 실적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. 왜냐하면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해외 방문객이 크게 증가해서 주로 중국 쪽이겠죠.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. 지난 1일, 그러니까 4월 초 상황을 봤을 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가 해제되면서 되게 귀찮죠. 명동 내 5개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YY 대비해서 29배가량 늘기도 했다. 얼마 전에 또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뭐 4% 이상 나왔죠. 그래서 더 실적 전망이 좋다. CJ 목표가 뭐 이렇게 자회사 합쳤을 때 나부가 뭐 4조 8천억 나왔는데요. 이제 할인을 해야죠. 지주사니까 50% 할인했다가 다시 30%를 할증을 했죠. 왜 할증을 했냐? 올리브영이 가치가 올라가니까. 그래서 목표가 CJ 목표가 산정한 게 12만 5천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공모가가 4조 이상 되면은 이거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. 목표가를. 뭐 5조까지는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 근데 분위기가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래서 다른 종목은 뭐 탈출을 못했는데 CJ는 워낙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인데 수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. 다른 종목은. 근데 CJ는 종목 자체가 뭐 시총이 좀 딴 거보다 더 훨씬 크기도 하고 이게 트리거가 있다는 거, 모멘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반대맵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지금 뭐 10몇 프로 떨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돈이 있다 그러면 일종의 뭐 이렇게 무위험 차익 거래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.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래가 되지 않나. 10% 이상 먹을 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